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데 대해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과거 수법을 반복하면서 한국을 압박해 더 큰 양보를 얻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했다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과 북한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남북 경협을 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균열을 내고 한국 정부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I suppose that if South Korea were to engage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ways that were beneficial to the Kim regime, then they would resume communications. But they're using this as a form of blackmail to try to get South Korea to make big concessions.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대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과거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한 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한국에 부당한 요구를 하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only new element I can see of this is perhaps they're testing the U.S. ROK alliance. In the past, the U.S. has made very clear it stands with the ROK.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 같은 조치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 진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만들면서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going to go into a communication blackout until they figure out what they're going to do with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begins to engage with North Korea, they will open up the comms again with South Korea.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최근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연구소가 F-15 전투기의 저위력 전술 핵폭탄 투하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폭탄 시험인데 이 핵폭탄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지하시설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네바다주 상공을 선회하다가 유선형의 폭탄을 분리시킵니다. 자유낙하하는 이 폭탄은 수십 초 뒤 목표 지점에 투하됐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8일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B-6112 program started in 2010. We really started the aircraft compatibility testing in 2013. 이번 실험은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12 중력폭탄을 F-15E 2대에 탑재해 실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투하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고고도 실험의 경우 해발 약 7.62km 상공에서 모형 B-61-12 중력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낙하까지 약 55초가 소요됐습니다. 또 저고도 투하 실험은 F-15E가 304m 상공에서 음속에 근접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모형 폭탄을 투하했는데 사막 표면에 떨어지기까지 약 35초가 걸렸습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이번 실험은 미 공군 F-15 스트라이크 이글과 B-61-12 간 호환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완벽한 무기체계 성능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술 핵폭탄이
F-15E에서 탄도 비행 방식이나 유도 중력 낙하용 모두 가능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61-12는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지하 깊은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일명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실험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지하 핵시설 타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is probably the preferred weapon that you would u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underground facilities because it's not going to generate near as much fallout.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폭탄인 B-61-12는 미국 정부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 하나로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향후 B-2 전략폭격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의 호환성 투하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평화는 적을 달래고 양보해서 얻는 비굴한 평화가 아니라 확실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 당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한국 신원식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 작전차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6.25 한국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목숨을 건 국군 장병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며 6.25 전쟁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신길 대한민국 수호예비장성단 공동대표는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국방과 안보 분야에 허점이 많이 노출됐다면서 엄연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주적이 없다고 믿고 경계에 방심, 방관하는 군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납북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가족들이 메구미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의 사망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가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메구미 씨 가족들은 9일 일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타계 소식을 듣고 북한을 더 용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하고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시게루 씨가 별세한 뒤 메구미 씨의 송환을 위해 모든 일을 했지만 아직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깊은 슬픔을 표하고 메구미 씨를 비롯해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진벨 재단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주 WHO에 서한을 보내 백신 예방 가능 질환용 실험 장비 등의 북한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WHO의 요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백신 예방 가능 질환을 위한 실험실 장비와 중환자 치료 장비, 혈액봉투 제조 공장 설치, 다제내성 결핵 진단 장비 등을 북한에 반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유진벨 재단은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한 내성결핵 관련 프로그램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물자 수송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5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진벨 재단에 허가된 물품은 환자 치료용 품목 245개와 결핵 초기 진단 장비 등이며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